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일입니다. 어느덧 꾸민걸 PC의 구독자분들은 2086분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뭐 3,000명, 4,000명, 5,000명이 될 때까지 유용한 정보와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는 꾸민걸 PC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견적 하나를 짜드렸는데 이 견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75번 님께서 그 저번 달에 이제 SSD 불량으로 저한테 이제 AS 대행을 맡기셨는데 이제 오늘 그 상품이 왔어요. 그 A 데이터 제품인데 이게 지금 한 달이 넘어서 도착을 했거든요. 뭐 이유는 좀 많은 사연이 있었던 SSD예요. 다행히도 이제 완전 새 제품으로 아예 아직 패킹도 뜯지 않은 새 제품으로 아예 교체가 돼서 왔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SSD가 왔다라고 이제 연락을 드리니까 그 같이 일하시는 분께서 지금 PC 구매를 염두하고 있는데 한번 견적을 한번 짜달라 해가지고 견적을 짜 드렸습니다. 아직 이 견적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 웬만하면 저한테 견적을 받으시면 바로 연락이 오시거나 하시는데 꽤나 지금 반나절이 넘었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 견적을 제대로 수신을 못 하셨거나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으로는 그 디자인을 하고 계세요. 디자인 뭐 간판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시고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포토샵 같은 2D 작업들을 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번에 고1이 되는 아드님과 함께 사용할 PC의 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견적을 두 가지를 짜 드렸고요.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금액에 대한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뭐 AMD의 9950 뭐 X3D라던가 285K 같은 거 넣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늘 한정이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예산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인 거를 견적을 짜 드리는 게 또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의 입장이 한번 되어 봐서 내가 만약에 아들이 고1이다 같이 사용할 PC가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성을 했으니까 같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9975번님의 지인분이시고 9975번님도 2D 작업을 주로 하시는데 사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화로서는 그 9975번님의 제가 사양을 잘 모르고 한 100만원 중반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사실 뭐 7500F랑 4060만 해도 그 정도 가격대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정도를 생각했는데 9975번님께서 사용하시는 PC가 상당히 고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다시 처음부터 짜게 되었고요. 금액도 이제 그 분께는 견적서에는 제가 다 공개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견적서는 사용 용도와 최고의 가성비, 안정성을 생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2D 작업을 업무로 하시고 업으로 하시고 또 자녀와 함께 3D의 게임을 즐기실 만한 컴퓨터를 찾으신다면 이 영상이 굉장히 유용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9975번님 사장님께서 사용 중이신 PC에 대한 성능과 스펙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역시 업무용 PC라서 매우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i7 12700K를 쓰고 계셨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64기가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4070 이 이제 주된 스펙이에요. 두 가지 견적을 드립니다. 997번님 사장님 PC와 비교도 해드리겠습니다. 파랑색은 고정 부품, 파랑색은 제가 그냥 딱 고정해 놓은 부품들이에요. 그리고 1번 견적 1과 2의 차이는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견적 1은 제가 가칭은 가성비 위주로 짜놓은 거고, 견적 2는 내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오래 사용 가능한 PC라고 지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CPU 같은 경우에는 i5 14600KF로 했습니다. 왜 인텔로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죠. 13세대, 14세대. 그런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안정성이 제일 괜찮다 싶은 거는 지금 14600KF예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 가지시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이 CPU 굉장히 좋은 CPU예요. i5인데도 진짜 i7을 자근자근 할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고요. 뭐 P코어, E코어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뭐 14코어 20스레드 제품이고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가성비가
저는 가장 뛰어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업을 했을 때 이 얘기예요. 자, 게임하고 작업 용도는 분명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두루두루 할 수 있는 그 CPU는 저는 14600KF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 일단은 가격이 궁금하실 거니까 한번 넣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14600KF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정품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4세대 KF 정품 기준으로 이걸로 넣을게요. 그 다음에 자, 메모리는 SN코어 클레브 DDR5 5600 32기가짜리 두 개입니다. 무상 AS는 제품 생산 시까지 리미티드 워런티죠. 그죠? 라이프타임 워런티. 그러니까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AS를 무상으로 계속 해주겠다. 거고요. 메모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메모리는 SN코어. SN코어 정말 좋죠. 한때 이제 삼성이 메모리 이슈가 있었을 때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선방을 잘 했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또 부품을 가지고 와서 생산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DDR5고 이거네요. 이거 두 개를 넣었고요. 한번 보여드리면 자, SN코어 뭐 1분 만에 뭐 품절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오죠. 뭐 오버도 뭐 잘 된다. 두두두두두두두 뭐 SK 하이닉스 부품 사용 쭉쭉쭉쭉 나오고 뭐 다른 거는 다 그렇고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해서 제품 생산되는 동안 무상 AS가 가능하다. 그래서 램 때문에 골치 썩으실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성 굉장히 좋은 메모리고요. 아예 그냥 32기가짜리 두 개로 64기가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SSD 볼게요. SSD는 마이크론 크루셜. SK 하이닉스 제품도 굉장히 좋은데요. 마이크론 제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T500M.2 요거예요. 요거. 자, T500 맞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 5년이 걸려져 있고요. 이거 뭐 크루셜 이 T500 제품도 굉장히 안정성 좋고 속도 잘 뽑아준다라고 좀 소문이 나 있는 SSD입니다. 최대 뭐 7400 나오고 쓰기 7000 정도 나오고요. 굉장히 빠릿빠릿한 SSD입니다. 믿고 사용하셔도 좋은 SSD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9975 사장님은 512기가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요새는 1테라로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아드님하고 같이 사용을 하시니까 또 고사양의 게임 같은 것도 또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테라로 선택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박격포, 적어도 박격포는 해줘야 되겠죠. MSI B760에서 박격포 여기 있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죠. 단단하게 생긴 메인보드입니다. 뭐 전원부 충실하고요. 이걸로 뭐 14600KF 돌리셔도 전혀 뭐 안정성으로 뭐 골치 아프실 일 전혀 없는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전원부 튼실해요. 그 다음에 뭐 세세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제품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B760M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부품들도 되게 많고, 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H, B, Z로 나가는데 Z까지는 아니어도 B 정도에서도 제 성능 잘 뽑아주고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보드를 고른다 그러면 저는 요 박격포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볼게요. 그래픽 카드는 기가바이트 RTX 4060 Ti 볼게요. 기가바이트, 일단 현 시점에서는 4070이라던가 그 이상급들은 현재 시장에 없습니다. 4080도 없고 4090도 없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게 5070인데 5070은 가격이 후덜덜하죠. 그래서 저는 4060 Ti로 해드렸고, Ti보다 밑으로는 뭐 4060이 있는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아예 4060 Ti로 해드렸습니다. 일단 요거 제이션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4060 Ti가 현 시점에서 작업이랑 게임을 하시기에 가장 그래도 가성비로 따진다 그러면은 이거 같아요. 엔비디아에서는. 그런데 뭐 요즘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가격이 워낙 폭등해가지고 뭐 라데온에서 지금 많이 선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작업 위주로 하시는 분한테 업으로 하시는 분한테 조금 뭐 그래픽 드라이버의 좀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골치 썩는 일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드리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고 그냥 뭐 잡 오류 없는 지포스 계열로 추천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4060 Ti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하는 조금 애매하죠, 구매하시기가. 자, 이렇게가 기본 셋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얘는 이제 변화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변하지 않는 거, CPU 쿨러는 RC1920. 자, 대장급 공랭 쿨러예요. 볼게요. 요거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블랙으로 했고요. 한번 상품 보여봐 드릴게요. 일단 TDP는 여기 나온 거대로 280W고요.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어디갔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1900, RC1900도 굉장히 잘 만든 쿨러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는데 거기서 좀 리뉴얼 된 거예요. 1920 뭐가 달라졌는지 볼게요. 일단은 방열판 헤드 부분에 이렇게 CPU의 사용률이라던가 온도를 표시할 수 있는 LCD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지 바도 있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이런 거고요. 뭐 쌍철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CPU 쿨러가 이렇게 방열판이 장착이 되는데 이게 무게가 또 상당하거든요. 그때 이제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뭘 박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히트싱크 중앙에 쌍철봉을 적용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뭐 LED 탑재가 되어 있고 TDP 280W 공랭 쿨러로서는 진짜 굉장히 좋은 거고요. 고성능 CPU도 잘 커버를 합니다. 이와 뭐 이거를 벤치마킹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세부적인 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건 저는 오늘은 간략적으로 뭐 AM5 소켓도 충분히 지원을 하고요. 1851 소켓도 지원하니까 요즘에 나오는 것도 지원을 한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빵빵하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펜은 120mm랑 130mm이고 있고 또 두께도 좀 더 두꺼워졌어요. 기존에 비해서 히트5 6개가 있고 색깔은 화이트랑 블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CPU 사용량, CPU 전력 표시도 해주네요. 몇 와트? 근데 전력은 굳이 뭐 그죠?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무상에서 공랭인데도 무상에서 5년이면 진짜 엄청나게 잘해주는 겁니다. 일단 TDP와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이만한 가격에서는 진짜 대장급 쿨러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성능도 물론 대장급이지만 좋은 쿨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쿨러 가격이 85,000원 정도예요. 다소 일반 쿨러에 비해서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값어치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4테라로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 작업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까지 작업하셨던 거를 저장하셔야 되는데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2테라랑 또 가격 차이는 또 미미하고 4만원 정도 차이 나죠. 4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테라에 대해서 더블로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죠. 일단은 여기에서는 뭐 데이터를 불러와서 뭐 작업하시는 것보다는 데이터 저장용입니다. 저장용 아시죠? 많이 저장해 놓으시고 4테라 이 하나로 관리가 가능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테라로 안 하고 4테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케이스는 무난하죠. 어항식 케이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DS900 블랙으로 했고요. 뭐 저도 이거 많이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이거 뭐 선 정리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뭐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거 같은 건 이미지 샷이고요. 사실은 이 측면에 하나 둘 셋이랑 후면 요거 세 개만 있고요. 상단에는 지금 이미지예요. 하단에도 두 개 있는 것도 이미지고 이렇게 펜은 네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 상단에 LED 버튼이 있어서 또 이 버튼을 사용하려 그러면 그게 또 ARGB 컨트롤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도 제가 별도로 구매해서 아예 장착을 하고 세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뭐 이런 거 뭐 아무튼 좋아요. 이 케이스 좋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일단은 이 가격에 조금 완성도 높은 어항식 케이스를 찾는다 그러면 저는 요거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워는 몬스터가츠 1000W 물론 시소닉도 있고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제가 요 선택한 게 한번 판매를 해보고 또 고객님의 피드백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거 추천해드리고 무상 AS 기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 어디 있나 찾을 수가
수가 없네요. X1000W로 검색을 해볼게요. 파워 뭐 시손이 24만원 정도 되죠. 엑셀리트 어쩌고 나오고 리안니 두 번째 페이지에 있나? 몬스터가츠. 자, 이걸로 선택을 했고요. 몬스터가츠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파워 좀 단단합니다. 자, 무상의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그리고 80 플러스 골드 등급이고요. 아시죠? 이 80 플러스 같은 경우는 효율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나타내는 거지. 이 1000와트를 만약에 80와트 뭐 80%를 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1000와트 전격 1000와트는 1000와트고 내가 1000와트를 쓰기 위해서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워잖아요. 이거에 대한 효율이 바로 이 80 플러스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80 플러스 인증받았다. 그리고 뭐 9가지 보호회로가 있고 이거 보호회로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그 조금 상급의 이제 클래스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스펙과 보호회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액수 기간 10년 하면 뭐 말 다 했죠. 근데 가격이 얼마요? 12만 8천원. 그죠? 괜찮죠? 그래서 이 PC를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또 파워 때문에 파워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파워는 무상액수 기간 10년이잖아요. 이 PC를 10년 동안 쓰시면 잘 쓰시는 건데 파워는 무조건 10년은 쥐고 계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품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MH30 DS900 케이스를 에서 그 케이스 상단에 LED 버튼으로 이게 LED를 제어하거나 연동하시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러 비싸지 않아요? 10,000원 이하죠. 이걸로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매하기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 시세 가격이 215,810원이 나오는데 일부 뭐 재고 상품 없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뭐가 없는지 볼까요? 메인보드 박격포가 지금 점점 없어지는 추세 같습니다. 재고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있는 곳에서는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 가격에는 뭐 조립 비용이라던가 뭐 내가 받는 그 배송비 같은 거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OS 뭐 설치 대행이라던가 이런 거 비용 하나도 없는 그냥 단순한 부품으로 내가 드래곤볼을 모았을 때 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드래곤볼은 아시죠? 부품 하나씩 이제 사시는 건데 개별 배송비가 하나씩 또 붙겠죠. 그리고 와서 또 조립하고 뭐 하려 그러면 또 이제 있는 부분 추가적인 부분들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한 업체에서 사시는 게 그래도 배송비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 비용이 200 얼마다. 여기에는 조립비라던가 이런 세팅비 뭐 이런 비용들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200만 원 정도로 한번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요거 어떠신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부품 상세 설명 이제 인텔 뭐 i5 14600KF 뭐 14코어 20스레드 제품입니다. 뭐 코어랑 뭐 스레드가 많으면 다중 멀티 작업에 뭐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실까봐 제가 왜 이 부품을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건 뭐 여러분들이야 뭐 컴퓨터를 많이 아시니까. 그런데 견적서 같은 경우는 제가 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1장을 드렸어요. 그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64기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뭐 작업 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랑 창을 띄우고 그리고 2D 작업 자체가 일단 모방에서 창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그리고 용량 큰 이미지 파일이나 여러 프로그램 구동 시에 유리합니다. 또 사용 목적과 또 CPU의 공합을 위해서라도 64기가로 했습니다. 물론 32기가도 뭐 16기가도 충분하다는 분 많으신데 작업은 다릅니다. 작업은 요즘에 최고 64기가 그 이상도 저한테 요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64기가가 제가 봤을 땐 적당하고 혹시라도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메모리 뱅크 메모리 그 메인보드에 메모리 소켓이 총 4개가 있으니까 슬롯이 4개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2개 썼죠. 나중에라도 더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메인보드 뭐 박격포2는 뭐 더 이상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내구성 좋고 안정성 좋은 메인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분들은 손바닥만한 또 SSD 장착되어 있는 것도 사갖고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M.2 슬롯, NVMe 슬롯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인치 SSD를 장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NVMe 방식이라고 알려드리고 1테라고 아드님하고 아무래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1테라로 선택을 한 거고 SSD의 진짜 명품은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P41이 지금 물건이 시장에 많이 돌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으로 대체를 한 거고 마이크론도 괜찮은 SSD라는 거. 저렴이 싸구려 제품 아닙니다. 안정성으로 인정받은 SSD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4060 Ti로 선택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사장님의 업무, 그다음에 아들의 용도, 그다음에 이 이하로 세팅을 하게 되면 뭔가 충분한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린 거고 또 모니터를 34인치 2대 와이드 옆으로 울트라 와이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용하실 계획이시고 또 모니터도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일단 4060 Ti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가 4개가 동시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고정 부품 한번 볼게요. 고정 부품은 제가 이게 빨간색 부품만 바꿀 거예요. 견적 1하고 2의 차이인데 얘는 견적 1이건 2건 그대로 가져가는 거. 자, 쿨러 한번 아까 보여드렸죠. RC1920 대장급 쿨러라는 거 보여드렸고 일단은 CPU에 대한 쿨링 효과가 좋게 되면은 진짜 안정성 있게 제 성능을 잘 뽑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가 안정성이고 성능을 잘 뽑아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 제대로 된 쿨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열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스로틀링도 걸릴 수도 있고 스로틀링은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발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CPU에 들어가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거고 자기 스스로 보호 회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열이 많이 나 그러면은 내구성이라던가 안정성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쿨러는 좋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수냉 쿨러, 공랭 쿨러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에 수냉 쿨러로 꼭 가야 되는 경우는 완전 하이엔드급의 CPU라면은 수냉 쿨러를 좋고 또 수냉 쿨러 내에서도 잘 고르셔야 돼요. 저렴이들 말고 좀 좋은 거 고르시는 거. 나중에 제가 수냉 쿨러도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는 것도 한테는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도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요 쿨러 녹투아 당연히 쓰고 싶습니다. 비싸요 녹투아. 근데 이것도 아주 좋은 성능을 낸다. 녹투아 한번 볼까요? 녹투아 CPU 쿨러에서 제조사 눈이 가물가물합니다. 녹투아 를 보게 되면은 뭐 25만 원 그죠? 일반적인 시스템 쿨러 케이스 뭐 쿨러만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이 갈색의 아주 조화로움 그리고 굉장히 좋은 쿨러라는 것만 그냥 지식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상당히 비싸다. 근데 선뜻 사기에는 그렇죠.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럴 바에는 순행으로 달까 하는 고민도 많이 생기고 근데 제 값어치 하는 쿨러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하드 같은 경우에는 4테라로 해서 2테라랑 가격 차이도 적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자료 같은 게 많이 생성이 될 거고 또 갖고 계시는 자료들도 또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테라보다는 그냥 4테라로 해서 오래오래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4테라로 선택을 했고요. 파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해 드렸죠. 몬스터가츠 1000W고 무상 AS 기간 10년. PC 내부에 있는 무상 AS 기간이 숫자로 나타나는 것 중에선 제일 길죠. 그리고 DDR5 메모리 아까 SN코어 같은 경우가 리미티드 뭐 라이프 타임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10년 동안 생산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워는 제일 오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케이스는 DS900 어항식 케이스고 제가 케이스 상단 LED 버튼으로 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러를 장착을 해드린다 말씀이고 이 컨트롤러가 굳이 필요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케이스 상단에 이 버튼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러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아예 사용 자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없이 나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그냥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뭐 ARGB, RGB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겠다 하시는데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신기해서 몇 번 사용했는데 색상 바꾸려 그러면은 속도 반응 속도도 느리고 뭔가가 먹먹한 느낌이 들고 윈도우 진입하기 전에는 제각각 돌다가 윈도우에 딱 들어가서 이 소프트웨어가 로딩이 되는 순간 딱 바뀌니까 뭔가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버튼으로 그냥 손쉽게 그냥 딱딱딱딱 누르게끔 제가 눌러서 제어하실 수 있게끔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내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오래 사용 가능한 PC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이것도 가격을 볼 텐데 여기서 이제 빠지는 거 CPU가 빠질 거고요. CPU 뺐고 메인보드 뺐고 메모리도 빠지고 그래픽카드 빠지고 SSD 빠집니다. 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뭐로 바뀌나 한번 볼게요. 일단 CPU는 265KF로 가보겠습니다. 265KF 왜 이걸로 골랐는지도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자, B860M 아로스 엘리트 B860M JC헌 넣고 메모리는 역시 에센코어 64기가짜리고 요거 넣었을 거예요. 클레브 맞고 SSD T705 1테라 넣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5070을 넣었습니다. 5070 TI는 조금 140만원이니까 조금 다소 오바스러운 부분이 있고 기가바이트 요걸로 했었나요? 기가바이트 5070 윈도퍼스 SFF 아니고 요거네요. 자, 요거로 넣었고요. 이것도 지금 140만원 중반대 가격이에요. 요건데 이제 한번 넣어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CPU.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이게 글로 표현이 될까 한번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2세대에서 14세대는 같은 소켓을 사용합니다. 아시죠? 12,000대부터 14,000 어쩌고저쩌고까지는. 그래서 12XXX부터 14세대까지는 같은 메인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15세대가 나왔죠. 근데 15세대를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13세대, 14세대의 CPU 불량 이슈로 13세대, 14세대 CPU 구성 선택이 어렵습니다. 자, 아시죠? 여러분들도 뭐 P코어, E코어, P코어를 한꺼번에 모아놔가지고 얘네들이 막 성능 발휘를 할 때 열이 많이 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류들을 많이 뿜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5세대 같은 경우는 얘를 조금 사이를 간격을 띄워놨는데 이게 뭐 스케줄러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라도 시간 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기회가 있다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일단 이슈가 있었다. 물론 인텔에서도 이거를 종결 선언을 했어요. 자, 이제는 이슈가 없습니다. 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모든 게 해결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뭔가 판매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실사용자의 입장을 고려를 했을 때는 참 추천해드리기가 애매모호한 CPU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도 14,000에서의 또 고가형의 CPU를 쓰시는 분들도 AMD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며칠 뒤에도 제가 14900을 쓰고 계시는데 AMD 9950X3D로 이제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 참 그죠? 변경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과정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많이 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100%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9세대, 12세대를 선택을 하면 내일이 없는 PC가 됩니다. 내일이란 필요시 업그레이드의 가능성을 칭합니다. 14세대에서의 그나마 안정성 있는 제품은 i5 14600K이나 15세대가 나온 마당에 14세대 이하의 CPU 구성은 좋지 못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14세대 중 14600 라인이죠. KF는 별개 종이라 견적 1회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CPU는 안정성이 좋습니다. 요거 반론 없을 겁니다. 146KF는 굉장히 좋은 CPU입니다. 자, 그렇다면 견적 2는 15세대 CPU를 선택하였습니다. 15세대는 기대에 못 미치는 평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냐,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인텔 15세대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왜냐,
13, 14세대가 그렇게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15세대는 조금 13세대, 14세대의 그 쓴 잔을 피하기 위해서 좀 안정성에 치중해서 만들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피코와 이코어의 그 구조라던가 위치를 좀 변경을 했죠. 근데 이거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좀 해결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게임 하시는 분들은 15세대를 선택하시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건 뭐죠? 작업용이고 게임은 별개예요. 그죠? 부가적인 거죠. 아드님이 사용하시는 거. 그죠? 우리는 뭐에 더 치중을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하시는 업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비중을 많이 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게임을 전혀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자, 그거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15세대는 기대에 못 미치는 평이 많은 것이지 안 좋다는 평은 아닙니다. 게임에서는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못하다는 평이 많으나 작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작업은 14세대보다 15세대가 훨씬 낫다는 평이 많습니다. 인텔의 이전 소켓 생명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소켓이 몇 년 동안 굴러 먹을 수 있냐 봤을 때 12세대에서 14세대 공통 소켓이에요. 즉 3년이에요. 12, 13, 14세대까지 꽂을 수 있으니까 메인보드 바꾸지 않고 활용할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15세대에서 17세대의 소켓이 공통적일 거라 추측합니다. 지금은 15세대고 앞으로 2년 16, 17이 나올 때까지 얘는 이제 생존할 수가 있겠죠. 매년 모델을 출시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17세대가 출시되면 그때 업그레이드도 가능하오니 두고두고 후회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인텔의 입장에서 13, 14세대의 CPU 불량 이슈로 15세대를 안정성에 치중하여 출시하였습니다. 맞죠? 16세대부터는 인텔의 각성이 예측되고, 이번에 AMD한테 많이 발렸잖아요. 그죠? 게임 성능도 막 해보면 많이 떨어지고 그 전 세대보다도 많이 떨어지게 했는데, 다만 좋아진 거는 전성비죠. 전성비. 그죠? 17세대 정도 출시가 되면 좋은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는 15세대의 CPU 구성이 좋다고 보며 향후 아이가 더욱 성장함에 있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CPU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성장했어, 뭐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 되지만 조금 더 뭐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CPU 뭐 17세대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비싼 금액을 주고 사놓고 후회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스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12세대는 절대로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13세대, 14세대도 조금 애매모호한데 고사양보다는 고성능의 CPU보다 하이엔드급의 CPU보다는 그냥 i5 14600 KF가 그냥 그나마 추천해드릴 만한 CPU다라는 거고, CPU 정품 박스와 그래픽 박스를 들이오니 추후 업그레이드 시에 당근에서 판매하시고, 박스 제품하고 아닌 제품하고는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CPU 요거 패스마크에서 한번 성능 비교를 해봐 드렸어요. 여기 견적서에 제가 있네요. 자, 9975 사장님 PC는 12700K였어요. 굉장히 좋은 CPU죠. 그리고 견적 1에서는 14600KF였고 견적 2는 265KF예요. 성능 차이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피코어 2코어 개수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냥 코어라고 하고 14, 20스레드 20코어 20스레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L3 캐시 메모리가 많이 늘었죠. 30으로. 그 다음에 TDP도 많이 줄었습니다. TDP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점수 차이가 나죠. 일단은 9975 사장님보다는 좋아야 되겠죠. 일단 9975 사장님은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PC를 구매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SSD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하셨고, 또 처음에 제가 이 PC를 만났을 때는 CPU에 대한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즐기시는데 뭐 꺼지거나 뭐 이런 우려 때문에 한번 오셔가지고 쿨러 한번 교체를 하셨었고, 짜잔짜잔하게 뭔가가 액션이 많이 취해지고 있죠. 물론 100개의 다이아몬드를 만든다고 해도 거기서 다 아주 완전 무결한 100개의 다이아몬드가 나오진 않는 것처럼 PC도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조금 고사양의 PC라면 왜 쿨러를 그렇게 했을까 뭐 이렇게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PC였습니다. 자, 9975 사장님께서 사용하시는 PC와 견적 1, 2를 비교하였습니다. 위 수치만 보셔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9975 사장님의 PC가 기준이며 현 시점에서 보다 나은 것을 요목조목 따져보아 작성하였습니다. 아마 이 견적서를 받으시는 분께서는 태어나서 정말 이런 견적서는 처음 보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대부분은 어때요? 제품
뭐 구분 나오고 뭐 CPU냐 메모리냐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부품명 나오고 그다음에 가격 나오고 총합 나오죠. 근데 꾸민거 PC는 달라요. 가격은 총괄적인 것만 나오지 개별적인 부품의 가격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총괄적으로만 나와요. 자, 메모리 9975 사장님도 64기가를 사용 중이십니다. 아무래도 직업으로 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초기에 잘 세팅하셨습니다. 근데 16기가 4개로 이제 장착을 하셨어요. 견적 1과 2 모두 16기가이며 견적 1은 램클럭이 5600이었고 견적 2는 6400의 속도입니다. 약 15% 정도의 성능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메모리 요 속도 아시죠? DDR5 6400이고요. 얘는 XMP 먹이고 EXPO 먹이고 이제 이 속도가 나온다는 거고요. 견적 1에서는 5600이에요. 그래서 램클럭도 요즘에 오버하는 판에 6400으로 쭉 쓰시라고 빠릿빠릿하게 쓰시라고 이렇게 아예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자, SSD 한번 볼게요. SSD 9975번 사장님이신데 9975 사장님의 SSD는 512기가입니다. 오늘 여기 맞죠? 여기 512기가고 최근에는 1테라가 주류입니다. 맞아요. 1테라가 주류이고 게임의 용량도 켜져 있고 무엇보다 아드님과 함께 사용하시는 PC라 1테라가 적당합니다. 9975 사장님의 SSD 속도는 얘 스펙은 읽기 기준으로 2400이에요. 2400. 그리고 제가 견적 1에 넣었던 거는 7300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벌써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견적 2는 14500이요.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죠. 자, SSD는 사람의 다리와 같습니다. 육상 선수가 뛸 때 그 다리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절한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픽 카드 9975 사장님과 이제 견적 1에 2의 그래픽 카드 성능 차이입니다. 자, 견적 1은 제가 RTX 4060 Ti를 넣었고 9975 사장님은 4070이에요. 굉장히 비싼 그래픽 카드고 현재 시장에 없습니다. 4070 이상급은 4070 마찬가지 4070 Ti 그다음에 4080, 4090 시장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비싼 걸 또 살 수는 없고 또 라데온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그렇죠. 자, 선뜻 추천해드리기가 그래요. 자, 그래서 견적 2는 5070으로 넣어놨고요. 자, 이거 뭐 간단한 숫자만 한번 보시고 뭐 세부적인 거 뭐 일단은 4060으로도 지금 2D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거라든가 먼저 창조하는 거이긴 하지만 작업자의 능숙도에 따라서 아웃풋되는 시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2D 작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뭐가 열리고 해야지 뭐 기다리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스스로 얘한테 물려놓고 해놓는 아웃풋을 기다리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4060만 돼도 사실은 괜찮은데 그래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TI로 올려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견적 1위 9975 사장님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현재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4060 Ti만 되어도 CPU, 메모리, SSD의 성능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해하시죠? 4060만 되면은 다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뭐 4070이라고 해서 뭐 그래픽이 뭐 2D 작업을 하시는데 눈이 뭐 아주 반짝반짝하고 뭐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4060 Ti만 돼도 빠릿빠릿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 뭐 SSD에 대한 로딩 속도라던가 읽기 속도라던가 메모리 클럭에 대한 속도, CPU에 대한 속도 이런 게 이게 좌지우지를 하게 되죠. 자, 위 사양은 기본기가 탄탄한 PC 구성입니다. 현재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대 가성비 효율적인 부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저가형 PC로 저렴한 부품 위주의 선정보다는 오래오래 업그레이드 없이 쭉 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구성하여 사용하시는 동안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인텔 뭐 이걸로 뭐 유통사 아주 명확한 것만 하는 거죠. 뭐 그래픽 카드는 마찬가지고 판매해보지 않고 피드백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판매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게 됩니다. 자, 제가 조립하는 과정은 꾸민걸 PC 유튜브와 꾸민걸 PC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 공개가 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100%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제가 올리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끼케야 하루에 4대 하면 힘들어요. 그죠? 하루가 다 가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자, 견적 작성에 고려한 점, 가성비 안정성, 오랜 기대 수명, 가격만 저렴한 부품을 애초에 배제하였습니다. 미미한 부분, 가격 차이가 조금 나지가 않는다 그런 거 아예 과감하게 한 단계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성능 부족함 없이 쭉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PC. 중간에 뭐가 부족해서 또 뭔가를 또 돈이 짜잔하게 들어가는 거를 피하려고 제가 최대한 완성형에 가깝게 한 거고요. 또 내일이 있는 PC. 어린 아드님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 업그레이드에도 용이한 부품을 선별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이 PC에 대한 아주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작업용으로는 쭉 쓰실 수가 있죠. 근데 아드님을 고려했을 때 아드님이 군대 가기 전까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사용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군대 가서는 요즘에 군대 월급 많이 주잖아요. 거기서 너가 군대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PC를 사고 핸드폰도 사렴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이 PC로 같이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케이스 사진 있고 쿨러 사진 있습니다. 케이스의 사진은 단순 예입니다. 케이스 측면 요 3개랑 후면 펜 요거 하나죠. 그리고 CPU 쿨러도 제가 요거까지 LED로 연동을 해드릴 거예요. 자, 9975 사장님의 PC는 매우 고가의 PC였죠. 그죠? 이를 토대로 탄력성 있게 업무와 아드님이 함께 사용하실 만한 PC로 견적 2개를 드립니다. 견적 1도 좋습니다. 견적 2도 좋습니다. 그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지금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전혀 없습니다. 견적 1은 현 시점에서의 가성비를 중점으로 뒀고 견적 2는 가성비보다는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성능 좋은 부품들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모니터 추천 사진입니다. 모니터는 LG전자 34인치고요. 해상도는 3440에 1440이에요. 같은 32인치라고 해도 와이드라고 다 같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이상은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봤을 때 한 40만원대 가격에서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업무용으로 쓰시고 게임용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PC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게임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 저한테 처음부터 어떠한 게임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는 뭐를 말씀하셨어요? 일단 업무예요. 업무. 그죠? 업무에 제가 좀 더 중점을 뒀고 이걸로도 충분한 게임이 가능하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은 가격당 48만원 이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맨 마지막 장 이제 어느덧 11페이지까지 왔습니다. 11페이지는 타업체 뭐 꾸민 거 PC 뭐가 여기서만 보시면 돼요. 어린 시절 우리 방망이 깎던 노인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뭐 같은 제품, 같은 원료로 완성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치는 다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 번 생각해보고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은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꾸민걸 PC가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내용이고요.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고 여기까지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저도 궁금하고요. 자, 가격 한번 봐야 되겠죠. 견적 2에 대한 가격. 자, 이거 TI로 넣었구나. 저도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는 TI로 넣었네요. 자, 얘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칩셋으로 5070 기가바이트. 자, 이걸로 해서 지금 구매하기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최저가는 이런 식으로 283만 3천 얼마가 나오고요. 한 업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현금 가격은 뭐 284만 원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가격에는 조립비라던가 뭐 배송 뭐 이런 거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세팅 비용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 부품 가격이에요. 이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300만 원의 예산이 있으신 분이 이걸 보셨다 하면 이것도 한번 업무용으로 한번 보시기에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나는 4테라짜리 하드가 필요 없어 그러면 그래픽카드에다 조금 더 올리시던지 아니면 다른 부품에다가 또 이 비용을 또 분산해서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리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무용 PC 뭐 아들님과 함께 할 수 있는 PC 견적을 2대를 드린 거를 한번 사례로 여러분들과 한번 견적 어떻게 한번 해보고 가격 얼마가 나왔나 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 이런 것도 있구나 선택지를 좀 넓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주 정말 힘이 많이 납니다. 자, 2086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